공군이 현재 도입 중인 스텔스 전투기 F-35A보다 성능이 우수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계택 공군본부 전략기획차장은 22일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대한민국 공군발전협의회가 주최한 4차 산업혁명과 항공우주력 건설 안보학술회의에서 현재 운용 중인 KF-16 전투기가 퇴역하는 2040년 이후 발생할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6세대 첨단 전투기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6세대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급초음속 엔진, 적외선, 광학 탐지 회피 스텔스 기능, 고용량 네트워크 기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기능과 기술은 인공지능과 음속의 5배 이상 비행 등을 위해 필요하다. 그는 현재 개발되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에 적용되니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군이 F-35A를 뛰어넘는 수준의 전투기 개발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신형 전투기 도입에 소요되는 시간이 20에서 30년 걸리는 상황에서 F-4를 비롯한 기존 전투기의 퇴역 시기가 가까워지고 전력 공백 우려가 높아지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중국, 일본 등이 2030년대 이후에 사용할 6세대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 개발에 나서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위협이 증대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박 처장은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비대칭 전력을 확충해 도발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공군의 우주력 발전 로드맵도 공개됐다. 박 처장은 우주정보 상황실과 위성감시체계를 통한 우주감시 기반 능력을 확보하고 적정찰 위성을 무력화할 수 있는 고출력 레이저 위성 추적 체계와 AI 기반 영상 분석 체계 구축 작업을 거쳐 2040년에는 적탄도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하는 조기 경보 위성 등을 갖춘 우주 통제 능력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미국 공군 주력 전투기 F-15기 2040년대까지 수명 연장 추진. 데이턴 데일리 뉴스 등 미 언론은 25일 미 공군 군수사령부 소속 마이클 슈미트 준장의 말을 인용해 F-15 기종의 수명을 오는 2040년대까지 늘린다는 계획에 따라 문제점과 보완점 파악을 위해 기체 피로도 검사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미 공군이 F-15 기종 수명 연장을 통한 사용 연한 확대 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은 대체기로 선정된 최강 스텔스 전투기 F-22 레터 확보 대수 부족에 따른 것이라고 군사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F-15기 대체기로 F-22기를 투입하기로 한 미 공군은 이에 따라 시험기를 포함해 195대의 F-22 보유기 가운데 143대를 일선에 배치한 상태다. 미국 공군 주력 전투기 F-15기 2040년대까지 수명 연장 추진 1. 차세대 통합 타격기 F-35A 라이트닝 II 스텔스기의 배치가 계획보다 늦은 것도 또 다른 이유로 작용했다. 미 공군은 수년간 배치가 늦어진 F-35A 기종에 대해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연말까지 실전 투입 상태를 의미하는 초도작전 능력을 선언할 계획이다. 미 공군은 모두 1,763대의 F-35A기를 도입해 F-16 전투기와 A-10 지상 공격기를 궁극적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을 수립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중론이다. 군사 전문가인 리처드 아블라피아는 F-22기의 조기 생산 부족과 예상보다 늦은 F-35기 확보 때문에 미 공군은 노후 기종 수명 연장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F-15기는 전천후 전투기와 타격기인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수십 년간은 더 사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F-15기 보잉사는 이 기종의 연간 평균 비행시간이 300시간인 점을 고려해 수행한 시험 결과 C 기종은 18,000시간으로 배나 늘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8,000시간인 이 기종은 32,000시간으로 4배나 연장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오는 2040년대까지를 목표로 한 F-15기 수명 연장 계획이 장밋빛만 아니다.
새로운 위협이 어떤 것인지, 어떤 임무에 최우선 값을 줘야 할지, 예산을 투입하면 안전비행이 보장되는지 등 여러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방산 전문 렉싱턴 연구소의 로렌 톰슨 연구원은 F-15처럼 노후화한 일반 전투기는 기체를 손상하지 않고 초음속으로 수십 년 동안 비행할 수 없으므로 이미 퇴역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톰슨 연구원은 이어 F-15처럼 스텔스기가 아닌 전투기가 신형 레이더 교란 장비 등을 갖춘다고 해도 지금부터 30년 동안 적대국 상공을 안전하게 침투할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한국 vs 일본 차기 스텔스기 대결. 한국과 일본 양국은 모두 자체 스텔스기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F-35 같은 전조국 미국제 수입품이 아닌 한일 양국은 자국산 스텔스기를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은 2020년대 중후반, 일본은 2030년 정도면 배치가 될 전투기에 대해 양국 국민들은 어느 쪽이 더 강한 공군력을 갖게 될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쯤이면 누구의 승리로 돌아갈지 알 수 있지만 이미 때가 늦어 되돌릴 수 없을 겁니다. 지금 개발 계획 중인 양국의 스텔스기가 궁금해지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스텔스기 계획은 이미 알려진 대로 KF-X입니다. 이 항공기를 도입하는 이유는 노후 항공기 대체용입니다. 우리는 1960년대에서 70년대의 국민방위 성검으로 도입한 F-4 팬텀이 아직 34대가 운용 중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수출 전용으로 만들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라이센스 생산을 했던 제공호 F-5기종입니다. 대한항공에서 조립했으므로 앞에 K자를 붙이게 되었으며 그래서 KF-5가 1980년대부터 도입되었으며 지금 170대가 있습니다. F-4 팬텀과 KF-5 모두 거의 중년의 나이에 육박합니다. 이들을 모두 퇴역시키고 그 자리를 대체하는데 한국 공군은 미들급 전투기 120대로 계산하였습니다. 2030년이 되면 한국 공군의 보유 전투기는 이렇게 됩니다. 대수만 보면 현재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2030년 일본의 항공자위대가 보유할 전투기는 어떻게 될까요? 하이급 F-15J 100기, 하이급 F-3 100기, 미들급 F-35A 140기, 미들급 F-2 100기입니다. 도합 로우급 항공기 없이 440대입니다. F만 보면 양국이 얼추 비슷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내용을 뜯어보면 천지 차이가 납니다. 일본은 하이급 전투기가 무려 200대가 됩니다. 그 중에도 F-3라는 일본의 최신형이 차세대 스텔스기 100대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개발 중인 스텔스기인 KF-X는 미들급이고 일본 항공자위대 F-3는 하이급입니다. 공중전 능력이 없는 FA-50을 빼면 한국은 400대도 안되며 공중전을 생각했을 때 압도적인 성능을 보일 스텔스기의 숫자만 보면 일본은 F-35A 140대, F-3 100대 도합 240대이며 한국은 F-35E 40대, KF-X 120대 도합 160대입니다. 즉 양적 질적으로 게임이 안됩니다. 이제부터 KF-X와 F-3를 제1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엔진은 쌍발 엔진이며 추력은 무장한으로 역시 무장량과 추력의 차이가 큽니다. 엔진 추력을 보면 일본의 F-3는 엄청난 추력으로 F-22처럼 코브라 기동이 가능할 겁니다. 또한 일본은 이미 전투기의 눈이라 불리는 AESA 등 레이더나 전자전용 부품 기술 등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가지 수치나 데이터를 보면 향후 개발이 완료되면 F-22급을 넘어서는 하이급 전투기입니다. 자국산 무기들은 우리 맘대로 필요시 뜯어 고치거나 뭘 하나 더하거나 빼거나 맘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전쟁 시에 무지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KF-X는 8조 5천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대당 600억 원 또는 700억 원 수준으로 조달 가능합니다. F-35A에 비해서는 300억 원 정도 쌉니다.